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해도 서흥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황해도 서흥군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황해도 북부 지역이 다소 지도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에 속하는데 서흥군이 아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도만 봤을 때는 특별하게 인문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멸악산맥과 언진산맥 중간에 위치한 곳인데요. 언진산맥 쪽이 이제 상당히 겉보기와 다르게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줄기라든가 또 모양새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한 곳이 지금 서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북한의 서흥은 해방 당시에 신막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 당시하고 달라진 점을 우선 파악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철로가 이 평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신계로에서 가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천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요 옆쪽으로 이렇게 화면을 옮겨 보게 되면은 사리원에서 봉산을 거쳐 가지고 이제 성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평산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철도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리원을 통해 가지고 이쪽 봉산으로 가는 길 말고 아래쪽으로 이제 은파를 거쳐 가지고 여기 은파에서 이 재령으로 가는 은율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해 청년선 해가지고 이제 해주로 가는 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사리원이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흥은 이쪽 평산에서 이쪽 사리원으로 가는 그런 이제 중간 경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흥은 이 평산하고 이쪽 신계하고 이렇게 철로가 가고 있는데, 요 약대산이라는 곳을 두고 서흥에서 바로 신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서흥에서는 여기가 신막인데, 옛날에 서흥은 요 근방인데요. 요쪽으로 해가지고 귀진사라고 유명한 이제 사찰이 있고, 또 여기 부인 당산 아래쪽에 대형 산성지라고 해가지고 대연 산성이라고도 하는데, 요쪽에 이제 오래된 이제 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넘어가는 이게 이제 여기는 정방 산줄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요쪽 위를 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다 이제 언진산맥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에는 이 멸악산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멸악산맥하고 언진산맥 사이에 서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는 언진산맥하고 정방산맥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약간 화면을 이제 위로 올려서 봤을 때요. 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강줄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서흥호가 이렇게 나와서 이 서흥호라는 저수지가 생겨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재령강에게 이제 합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방 산줄기 위쪽에는 또 이게 황주천이라고 있는데, 이 황주천에서 상류에 연탄호라는 저수지가 있고, 아래쪽에서 이제 황주천으로 돼가지고 이제 대동강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위성 해방 당시의 모습은 이쪽 서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부위가 다 이쪽 서흥군에 해당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서흥군이라는 곳은 이런 언진산맥,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정방 산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황주천이 흐르고 아래쪽은 서흥강이 이제 흐르고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위쪽에 남아있던 면들은 북한에서는 지금 그 연탄군으로 여기 연탄호니까 연탄군으로 해서 군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이제 연탄의 군총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또 이제 그 연탄호에서 여기 감박산이라는 곳을 이제 대략적으로 봐가지고 이쪽 오른쪽은 또 이제 그 수안이라는 곳, 수안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서흥이라는 곳은 이 서흥강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그 황주천이 있고 또 이쪽에 그 신계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그 예성강 줄기가 있고 해가지고 물줄기가 이렇게 세 군데 또 위쪽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또 뭐 대동강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자연 지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 지도는 현재 여기 북한에 이제 그 서흥 옛날에 그 신막이었던 곳이 있는데 현재 그 서흥군이 이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위쪽에 연탄이 옛날에 그 황주군하고 이제 같이 띄어져서 연탄이 된 것까지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쪽이 다 이제 그 서흥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흥인데 하나 우리가 위쪽에서 주목해야 될 게 그 능리라고 있었는데 도면에 능리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문하리 지금 그 북한에서 문하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 교통의 중심지고 큰 시장이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서흥호라고 했을 때 서흥호라고 하니까 서흥강에서 큰 저수지가 생겼는데 서흥호는 서흥군에 있지 않고 요 봉산군 쪽에 이게 더 가까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서흥호가 뭐 서흥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봉산 쪽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흥이 이제 해방 당시에는 이제 파란색 글씨가 이제 해방 당시의 그 지명인데 여기가 이제 신막이었고 서흥은 요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의선이 신막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문모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리원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해방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여기 서흥에서 그 다음에 요 기차 쪽은 한 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기차역하고. 그래서 여기가 유서 깊은 곳이었지만은 그 이제 주도권을 그 신막에 이제 넘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성을 보게 되면은 여기 그 대연 산성터라고 해가지고 여기 강줄기가 있는데요. 그 위쪽에 이제 유래가 깊은 대연 산성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연 산성터 위쪽에는 그 귀진사라고 유명한 사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봉산하고의 경계가 그 자비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령이 그 큰 길목 역할을 했었는데 해방 당시에는 이 자비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봉산하고 그 다음에 서흥이 경계가 됐었는데 지금 북한에서 요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노랗게 표시된 대로 자비령하고 이렇게 이쪽 아래쪽까지 이제 북한에 소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그 정방 산줄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연탄호가 있는데 연탄호의 그 도면이라든가 또 이제 소사면 이런 쪽이 이제 다 이제 연탄군에 소속되게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문화리 북한의 문화인데 그 해방 당시에는 도면의 능리가 아주 큰 시장이 형성이 돼서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지도에서 보다시피 그 위쪽에 교통의 길목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지도가 해방 당시의 서흥군의 각 면의 위치인데요. 아래쪽에서 살펴보게 되면 내덕면, 용평면, 신마급, 서흥면, 매양면, 목감면, 윤리면, 구포면, 도면, 소사면, 세평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평면하고 소사면, 도면은 지금 그 황주군의 일부하고 합쳐져서 연탄군이 된 겁니다.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 서흥강이라는 곳이 아주 그
굴곡이 심해 가지고 정방 산줄기 옆을 이제 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강줄기가 아주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요 명을이라는 곳이 성면이 있었던 면 소재지인데요. 요게 금천리라고 해가지고 요 용평면 소재지. 이렇게 신막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금천리 쪽에 성역이 있어가지고 조금 나와야 지금 이제 기차를 탈 수 있었고, 요게 이제 또 문무역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서원군의 문화 관광지 같은 것은 이제 빨갛게 표시가 된 건데요. 귀진사라든가 이 서흥산성, 아까 대연산성이라고 한 곳이죠. 거기하고 뭐 송명사 이런 곳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성현고성이라는 곳이 있었고, 또 세평면에 좀 서원이 좀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남천교, 여기 원래 서흥면이 있었던 면 소재에 옛날부터 나왔던 주요한 오래된 유서 깊은 건물이 있었던 거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상당히 깊은데요. 이 청동기 유적이 발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시대 때는 우차탄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오곡성으로 이제 개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도왕 때 오관군으로 이제 개칭이 되었고, 또 오곡성이라든가 폐강장성 이런 것이 이제 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말기서부터 이제 좀 확고한 어떤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이라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쇠금병에 진리할 때 진짜 쓴 것은 뭐냐면, 진이라는 것은 신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경지대에 설치된 지방 행정구역의 하나, 진은 군사상 중요한 의의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경지대에 설치된 군사들의 둔영을 뜻한다. 설치는 신라 말에 말갈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동해안의 요새지인 실직, 지금의 삼척에 북진을 설치한 것이 최초이다. 그 뒤 782년 선도광 3년에 서해안 지대의 방어와 황해도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평산에 폐강진을 설치하였으며, 이밖에 해상 방면의 방어를 목적으로 828년 완도의 청해진을, 829년 남양의 당성진을, 846년에 강화의 혈구진 등을 설치하였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평산에 이제 폐강진을 설치하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 지문은 이제 교학사에서 나온 국사대사전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되기 쉬운데요. 진이라고 해도 또 다른 진이 있습니다. 이런 진이 있는데요. 이 진은 고려 조선시대 주요 강변에 요충지에 설치했던 관영 나루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진이라고 해도 군사적인 진과 이 나루터의 진이 다른, 한자를 다르게 쓴다는 거죠. 관진, 진관이라고도 한다. 크기에 따라서 도와 구별하나 거의 같은 용어로 사용되었다. 내왕하는 사람을 검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지만 실제로는 명령의 전달과 강을 건너기 위한 교통 및 통신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압록강변의 압록도, 대동강변의 관선진, 예성강변의 병난도, 임진강변의 임진도, 장단도, 한강변의 양화도, 사평도 등을 설치하였다. 그래서 먼저 이 폐강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진의 용어 설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폐강진은 다른 진과 다르게 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10개에서 26개의 군현을 관할하는 광역의 군사적 특수구역이라고 합니다. 소나무라는 출판사에서 영토 한국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지도는 당의 협약 이행과 신라의 대동강선 확보라는 그런 사파 지도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빨간 색상은 748년 9년 설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은 762년 군태수 파견 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통일 신라 시대 때 이쪽 지역에 이쪽 그 멸악산맥하고 이쪽 언진산맥 자비형 중심을 한 지역에 많은 그 군현이 설치되었고 군 태수가 파견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8세기에서 9세기 말 신라의 대추와 패강전, 발해 신라의 대추와 패강전이라는 그런 지도인데요. 여기 이제 패강진을 중심으로 해서 패강 장성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그 신라의 발해 그 경계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패강 장성이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동 지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1750년 초 전국의 군현을 회화식으로 그린 지도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해서일로 영해도라고 있는데 영조 때 편찬된 해동 지도 중에서 황해도 관방 지형과 요새처를 그린 지도입니다. 병영에 있던 황주의 정방 산성을 중심으로 황해도 일대의 산성, 진보, 도로 등을 한눈에 조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화면에 보시게 되면요, 아주 촘촘하게 이 지도상에 이렇게 그 기재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봉산이라든가 여기 또 뭐 정방산성과 그런 연관되는 길을 보여주는데, 여기 이제 서흥이 아래쪽에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도 크고 약간 이제 좀 흐려서 요런 것이 있다. 그만큼 이 서흥을 중심으로 한 이쪽 그 황주 이쪽 관련해서 이쪽이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런 걸 이제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그 대연 산성에 관해서는요, 북한의 향토 대회과에서 소개한 것을 내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 산성, 오곡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급 제289호, 황해북도 서흥군 고성리에 있는 옛 성토, 고구려식의 산성으로서 대연산에 5개의 골짜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오곡성이라고도 불리웠다. 대연산성은 북쪽 대연산 해발 659m의 높은 봉우리를 배경으로 하고 그 남쪽으로 골짜기들을 싸고 돌아간 봉우리와 능선을 따라 축성한 석성으로서 둘레가 약 7km 된다. 가장 낮은 지대에 놓인 남쪽 성벽은 대형 골 어귀에서 깊숙이 들어가 대연폭포 우턱을 타고 골 안으로 가로질렀다. 성벽의 대부분은 외면 축조 방법으로 축성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만은 양면 축조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현재 북한의 서흥군의 그 지도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그 제가 봤을 땐 여기 대형 산성지라고 이렇게 표기된 게 대연 산성을 오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쪽 지역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황해 남도하고 황해 북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요 위치가 이제 서흥에 해당되거든요. 황해 북도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의 황해 북도에서 서흥은 정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그 연탄군으로 옛 서흥군의 위쪽에 해당되는 그런 현재 북한의 그 연탄군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그 높고 낮은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그 전옥렬의 풍경인데요. 아주 그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또 서원에 골짜기가 깊고 바위가 많아 경치가 아름다운 것 그런 그 사진입니다. 1970년대에 나왔던 그 향인지라는 데에서 서흥군의 인물을 잠깐 소개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서흥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단이 됐을 때 한 20년밖에 안 됐을 때 그때 그 이북 어르신들이 생생한 기억으로 회고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요. 서흥군은 서흥강의 상류 경의선 연변에 있는 서흥군은 석회석과 사과산지로 유명하다. 황해도의 동쪽 산군과 서쪽 평야지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성하고 따라서 양잠, 인삼, 사과 재배가 널리 보급되었었다. 숭덕산 중복에 있는 귀진산은 이곳의 고찰이고 귀진사로 가는 심곡단에는 절경을 자랑한다. 서흥읍과 신막읍은 이곳의 중심지고
특히 신막은 경의선에서 신계, 수안, 곡산 등 동부 산군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곳 출신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제 오래된 분들이라서 뭐 지면에 브로그에만 소개했고요. 그러나 하나 주목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또 미국 문단에서 리차드 김이란 이름으로 순교자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여 유명한 김은국 씨가 이곳 출신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국 선생님에 관해서는 제가 원래 2020년에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평양 고보를 다닌 순교자의 재미작가 김은국 선생님에서 1932년에 태어나셔서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여기 이제 함흥 출신으로 소개가 됐는데, 황해도 서흥을 제가 추가로 명기를 했습니다. 이분에 관해서는 신동아 2005년 3월호에 그 김옥동 당시 서강대 교수님께서 그 김은국 선생님의 그 행적을 찾아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로그에 옮겨놨는데요. 순교자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며 세계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했던 재미작가 김은국. 1990년대 초반 이래 완전히 자취를 감춰 문단의 수수께끼가 된 그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병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은둔했던 것, 그의 행방을 수소문해온 서강대 김옥동 교수가 그간의 추적기와 노 작가의 근황, 그의 세계인적 문학관과 드라마틱한 삶을 정리해 신동아에 보내왔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그 위성 지도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신막이 있거든요. 신막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서원강이 이제 동쪽에서 이제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그 굴곡이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서흥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데요. 여기가 신막인데요. 여기 신막에서 그 이제 차가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서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쪽 서흥이 이제 이쪽에 이쪽 성호 강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래된 옛날의 서흥이고, 여기 신막이 이제 그 현재 북한의 지금 성읍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 저수지 이렇게 보이는 아래쪽이고 옛날 서흥이고, 요 신막 이렇게 요걸 이제 랜드마크로 봤을 때요. 여기 우리가 지금 좀 파악을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여기가 신막이고 여기가 서흥인데 멸악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멸악산하고 요쪽에 이제 그 자비령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막일 때 자비령이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 좀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가 지금 자비령인데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비산이 여기 있다면 자비령은 요쯤에 있습니다. 여기에. 네, 여기 자비령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황주천이 흐르는 쪽으로 이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비령이 있다면 귀진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능리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또 이쪽 그 정방산 쪽을 넘어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그 중요한 얘기는 성은 여기가 돼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길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노란 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해방 당시하고 다른 게 이 고속도로가 개성에서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뭐 삼국시대 이후로 그때는 이쪽에는 길이 별로 거의 없다시피 했고, 이쪽 자비령이 하나의 그 관문이 돼서 이쪽에 이제 그 폐강진으로서 하나의 그 여러 군데를 군현을 관할하는 그런 군사적 요충지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습과 성향, 동부 황해도 유교의 중심지였으므로 주민들의 성정은 예의가 바르고 온순, 단아한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그러나 침착하고 계리에 밝아 적당주의나 불의를 용납하지 않은 분명성이 두드러졌으며, 그 대신 일단
합의 결론을 낸 다음에는 실천력이 강하고 군소리, 후회 같은 것을 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지리상으로 중남부 일대의 주민은 황해도인의 성정에 공통 분모를 지녔으나 북부 일대의 주민은 접경인 중화, 대동, 평양 등과의 소통이 활발하여 관서인적 기질의 편형이 깃들이기도 하였다. 고유 음식으로는 황해도 일반인 만둣국, 냉면, 칼국수, 제비국, 빈대떡 등을 즐겼으나 성군에서는 특히 꿀밤밥, 올챙이묵, 무오가리엿, 도토리묵 등이 진물이었다. 도토리묵은 임야지대가 많은 데서 오는 자연 추세였지만 먼저 꿀밤밥은 본 서원군의 특선품이었다. 약밤에 다산지이므로 밤을 삶아서 토종꿀에 개어 그릇에 담아두었다가 밤과 꿀이 잘 혼합된 다음에 먹는 것으로서 풍미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양분이 높았다. 올챙이 묵은 옥수수 국수의 다른 이름으로서 옥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채를 통해 올챙이 모양으로 떨어지게 하여 만든 면류였다. 한편 무오가리 엿은 엿을 다릴 때 무를 넣어 만든 독특한 것으로서 해소 기침에 특효가 있었다. 여기 대동여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서흥은 평상과 그 다음에 신계, 그 다음에 또 북쪽이나 옆쪽으로 가는 그 사통오달의 교통의 중심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빨갛게 표시된 것이 이게 봉수인 것 같은데요. 여기 봉수가 지나가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비령인데요. 이쪽 봉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좀 오래된 지도이긴 하지만은 정리 삼아서 전반적인 그 지명을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서흥이 있고 평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부인당산, 전주산, 자비산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그 감박산 이렇게 주요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 서흥강이 있는데 이 서흥강이 좀 특이한 게 이 세로로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나 있어요. 머리빗처럼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위성 지도로 다시 한번 요거 살펴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원래 원진 산줄기에서 정방 산줄기인데요. 이 산줄기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짜기가 이렇게 아주 머리빗처럼 이렇게 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렇게 머리빗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다 나 있는 거는 아주 또 이런 산줄기는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강줄기는 또 이렇게 뭐 굴곡이 심하고 해가지고 독특한 그 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은 그 서흥호의 서흥저수지의 모습이 되겠고요. 요게 그 대연산성의 북쪽 성벽이라고 합니다. 서흥은 대연산에 5계곡을 끼고 있어 오곡성이라고도 불리는 고구려 산성이다. 골짜기와 능선을 따라 쌓아서 홍건적과 거란군을 방어하였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도 적군을 물리쳤다. 그래서 그 대연 폭포라고 있는데 대연 산성의 수거문으로서 높이가 약 70m나 된다고 합니다. 요것은 그 귀진사의 모습인데요. 귀진사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에 겹처마 함각집으로 모서리 기둥이 가운데 기둥보다 굵고 높으며 안으로 조금 기울어져 견고하고 안전해 보인다. 서흥읍 북쪽 10km 떨어진 숭독산에 있는 귀진사는 여러 불경을 보관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극락전 앞의 배집 건물은 주악루이다. 그 조계사에서 발행한 책에서 귀진사를 소개한 내용들 좀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서흥군은 수안, 신계의 산악지방과 봉산, 황주, 평산 등의 평야지방과의 점이지대로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황주청과 서흥강 연안이 주요한 벼농사 지역으로 꼽히지만 군내는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주로 한다.
서흥군에서 산출되는 조는 황정미라 하여 유명하다. 서흥 지방에서 생산된 밤도 평양밤이라고 하여 특산물로 알려지고 서흥 명주와 서흥 송이도 생산된다. 상업 활동은 5일장으로 서흥, 신막, 흥수, 능리, 송월 등에 정기적으로 장이 열린다. 그중 서흥장이 예로부터 이 일대 상업의 중심지였으나 신막이 교통의 요지로 성장함에 따라 신막장이 농산물, 광산물, 과일, 명주, 소 등의 집산지로 되어 거래가 활발하게 되었다. 경의선 철도가 군의 중남부를 동서로 통과하며 신막역이 검차, 급수, 급탄지이다. 국도는 경의선 철도와 병행하여 달리고 있으며 그 밖에 서흥, 수안, 서흥, 평산, 신막, 신계를 잇는 3등 도로와 등의 도로망이 국도와 연결되어 국내 간선 도로의 역할을 한다. 조선 세조 때까지는 서흥에서 북으로 가는 통로로 유일하게 이용된 곡의 전령이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전령이 바로 그 자비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면이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가장 역사가 깊은 서흥면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서흥면은 면 소재지는 명의리이다. 면의 동북단에 부인 당산이 솟아 그 여맥이 사방으로 뻗어내려 동북부는 일반적으로 산악지대를 이루고 서남부도 산지이지만 산세가 남부로 경사되어 있고 100m 내외의 구릉이 기복되어 있을 뿐이다. 면의 동남부에서 흘러내려오는 서흥강이 거의 군의 중앙을 흐르며 동북쪽에서부터 흐르는 장촌천이 서흥강에 합류한다. 이들 하천 유역에는 규모는 작으나 평지가 발달되어 면의 주요 생산 및 거주 지역이 된다. 주요 농산물은 쌀, 밀, 조, 콩 등이며 특용 작물로 인삼, 과수 재배와 누에치기 등을 전문적으로 한다. 광산 자원으로는 신마극과의 경계에 은, 아연, 광산이 있으며 화곡리에서 형석이 채굴된다. 면의 남부를 경의선이 동서로 달리며 서흥면 소재지에서 3km 지점에 서흥역이 설치되어 있다. 도로는 명의리를 중심으로 금천 사리원간을 잇는 1등 도로를 비롯하여 각 마을에 이르는 3등 도로와 1등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명승 고적으로는 고성리에 신라시대의 서흥산성이 있으며 화곡리에 화곡서원이 있고 오은리에는 신라시대의 송명사가 있다. 서흥강에 관해서는 북한 향토대백과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황해북도 서흥군 무장산에서 발원하여 음파군 강안리에서 재령강에 흘러드는 강, 길이는 100.8km, 유역 면적은 1376제곱킬로미터이다. 재령강이 지류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북한 향토대백과에 나온 그 서흥강 물줄기이고요. 서흥호의 그 휴양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그 향토대백과에서 서흥호를 소개한 내용은요. 황해북도 서흥군 삼천리, 문무리, 봉산군 구연리, 청계리, 청룡리, 토성리, 음파군 금대리, 인산군 상아리, 다전리 사이에 있는 호수, 서흥 관계의 기본 수원을 이루고 있다. 김일성 주석이 이 호수를 서흥호라고 명명하였다. 면적은 16.83제곱킬로미터, 둘레는 91.3km, 길이는 19.3km, 너비는 0.8km이다. 1956년에 서흥강 상류를 막아 건설하기 시작하여 1961년에 완공한 관계용 호수이다. 북한에서는 그 원진 산맥의 아래쪽 줄기를 정방산줄기로 새롭게 명명하고 있는데요. 북한 향토대백과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신계군과 서흥군의 경계에 있는 말구리 고개에서 시작하여 사리원 북쪽에 있는 정방산까지 뻗어있는 산줄기, 길이는 60km, 평균 높이는 420m, 너비는 6에서 8km이다. 북한에서는 그 서흥군의 그 자연 경계를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서원군의 북부는 정방 산줄기에 의해 막혀 있고 동부 경계를 따라서는 멸악 산줄기가 뻗어 있으며 남부와 서남부로 가면서 정방 산줄기와 멸악 산줄기에서 뻗어내린 지맥들이 점차 낮아지면서 물결 모양을 이루고 있다. 남부의 카르스트 지형이 인상군과의 경계까지 발달되어 있다. 북부에는 라장산, 전주산, 감박산, 부인당산, 동부에는 복희산, 약대산 등의 산들이 솟아있다. 해발 100에서 200m의 구릉이 33%를 차지하고 200m 이상의 지역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지형은 북부에서 남부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면서 구릉과 벌이 교차되고 있다. 서운강 연안에 화곡벌과 청산동 벌이 전개되어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황주천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서원군 정방 산줄기 계명산에서 발원하여 황주군 삼전리와 송림시 신흥동을 지나 대동강에 흘러드는 하천. 황주천은 40여 개의 지류를 모아가지고 흐른다. 황해북도에서 예성강, 서운강 다음으로 큰 강이다. 이 사진은 북한에서 지금 국보급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 귀진사를 부분적으로 이제 확대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소개해둔 그 대연 산성에 대한 요 성벽도 북한 향토대백과에서는 비교적 다른 데보다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런 평면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연탄군이라는 그 군명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지명 유래가 1952년 황주군의 일부 지역을 분리하여 신설한 군으로서 이 지역에 있는 제비처럼 물살이 빠르다는 여울인 연탄이 있는 군이라 하여 연탄군이라 하였다. 이 지역은 본래 황주군과 서원군의 지역이었다. 1952년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황주군의 구랑면, 도치면, 인교면, 서원군의 도면, 소사면, 세평면의 전체 리와 수안군의 율계면의 6개 리를 병합하여 연탄군을 신설하였다. 이것이 현재 북한의 연탄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연탄군의 자연을 소개하게 되면요, 북한 향토대백과에서는 이 지역은 북부의 언진 산줄기가, 동부의 멸악 산줄기, 남부의 정방 산줄기가 뻗어 있어 대부분 지역이 산지로 되어 있다. 해발 50m에서 400m 지역이 97%를 차지한다. 언진 산줄기에는 오봉산, 주라산, 멸악 산줄기에는 시루봉, 감박산, 정방 산줄기에는 전주산, 천여봉이 솟아있다. 또한 봉산군과 교통로로 이용되는 양선배 고개가 있다. 여기 양선배 고개라는 거는 정방 산줄기에서 여기 양선배 고개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그 황해도 자연지도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는데 이런 해설이 나오네요. 요 지도가 이제 그 연탄에서 황주로 가는 도로라고 하고요. 이쪽에 있는 그 사진이 천여봉이라고 하는데, 이 천여봉이 아까 그 위성지도로 살펴봤던 그 자비산에 해당됩니다. 그 자비령 옆쪽에 있었던. 그래서 그 자비령에 관해서 북한 향토대백과에서는 그 소개하기를 그 전령이라고도 하는데요. 황해북도 연탄군과 봉산군의 경계에 있는 영. 아까 말씀드렸지, 원래 이제 해방 당시에는 자비령이 봉산군하고 그 서원군의 경계가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서원군을 이제 먹고 들어가 가지고 봉산군에서 자비령이 지금 현재 봉산군에 속하게 있는 거죠. 전령이라고도 하였다. 연탄군 도칠이 성동골에서 봉산군 오봉리로 통하는 연길에 있다. 자비령은 평양과 개성 사이를 통하는 교통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자비사라는 절간이 있었다. 993년 성종 12년 거란 침략군이 고려에 기어들면서 그 두목 소손령이 전령 이북 땅을 거란에 넘겨줄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였을 때, 고려의 서희 장군이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적들에게 된 타격을 안기었다. 1135년에 반란을 일으킨 묘청 등 서경 출신 양방 관료들이 이 영을 무력으로 차단하여 광군이 개경에서 진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전령 이북의 넓은 지역을 장악한 일도 있었다. 또한 1174년 10월
고려의 무신 통치를 반대하여 일어난 서경 반란군이 이 영에서 달려드는 개경군을 격파하였고 1361년 10월 홍두적이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서북면도 지휘사 리방실이 이 영에서 5,000명의 적 기병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15세기 중엽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영의 범이 아주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해방 당시에는 그 서흥군청, 그 다음에 서흥경찰서 등은 서흥면 명의리에 있었으나 1940년에 신막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신막리에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서흥면 화곡리에는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원과 검찰지청 등이 있었다고 하며 여기서 황해도 중동부 지역의 6개 군의 사법을 담당하였고 구암리에 형무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는 그 해방 당시 전후를 기준으로 볼 때 7만 명에서 한 8만 명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말씀드리면요, 서흥군은 산업구조가 전작 중심으로 되어 있어 대보호가 특별한 바가 없으며 대도시와 지리적으로 격리된 까닭으로 개화 이후에는 교육기관은 별로 설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국내 젊은이들은 사리원, 해주, 평양, 개성, 서울 등지로 유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제 말기에 그 농업학교가 설립되었는데요. 그 서흥공립농업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흥공립농업학교는 국내 유일의 중등교육기관이 되었는데요. 그 시설과 실습장 규모가 아주 거창하여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수원 농고를 능가할 정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요것은 그 지명 유래 사전에서 복사를 한 건데요. 현재 그 서흥군과 해방 당시의 그 통폐합 내용을 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것은 연탄군 지역의 그 해방 당시의 그 통폐합 내용을 보여주는 도표가 되겠고요. 그 서흥군 출신으로 여러분이 다 아실만한 분 두 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님께서 이 서흥군 출신이세요, 원래. 그래서 그 원래 그 조선일보에서 그 기재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분이 이회창 후보님의 그 이제 가계도가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대단한 명문가이죠.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이제 그 소개가 됐는데 그 본가는 그 여기 보면 본가는 예산이지만은 그쪽 서흥 출신이고 또 부친께서 그 경성 법전을 나와서 검찰청 서기였던 관계로 근무지를 따라서 이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전라도에서 보내긴 했지만 이쪽에 그 서흥군 출신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서흥군 출신으로 옛날 그 이협 전 평민당 국회의원이 계시는데요. 가장 가난한 정치인으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연탄 때는 13평 아파트가 재산 1호였다고 주식은 신문에서 사진으로만 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 그 브로그에도 제가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황해도 서흥군을 소개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